친일구구 친구들아, 오늘자 조선반도 코로나 뉴스 문시 등장. 백신이 해결책이 될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달리 아주 다른 양상이다. 코로나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5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 아직도 인류는 코로나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변이도 막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와, 진짜? 레알로? 너네들의 생각도 이래? 또 오늘 이런 뉴스도 있네. 국내에서 델타 플러스 확진자 2명 등장. 쿠쿵. 그냥 코로나도 아니고 코로나 델타에다가 플러스까지. 다음엔 또 어떤 변이가 나타날지 모른다. 코로나 델타 플러스 울트라 하이페리온 슈퍼 버스티지 블레스티지 첼리투스 리더스 1까지 나올 기세. 오늘도 조선의 뉴스는 코로나 타령으로 가득해.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너네들은 이런 뉴스를 보면 어때? 보통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려. 첫 번째 유형은 와, 그렇구나, 좋댔다, 큰일 났다, 역시 코로나는 너무너무 무서워, 대통령님, 정은경 청장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엉엉. 이렇게 저들의 말에 공감하고 그대로 따르는 두뇌가 제 기능을 못하는 빡대가리, 전응아, 원시인, 모질이, 자발적 조선 노예, 개 돼지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헐 뭐야, 코로나 씨발 좆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새끼들이 어디서 또 사기를 치고 있어. 이렇게 저들의 말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는 두뇌가 제 기능을 하는 정상인, 문명인이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선진국민, 21세기 자유인들. 이제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인간들이 있다 이거야. 자, 너는 어느 쪽이야? 2020년 중국발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는 이게 무슨 병인지 어떻게 전개될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 병에 대한 대책들이 마냥 사기는 아니었어. 그때는 막 확진자 숫자 시알리고 국민들한테 매일매일 발표하고 통제하고 조심하고 이러는 게 당연한 일이었지. 근데 지금은 어떨까? 에이, 왜 그래, 우리 아직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인간이 학습 효과라는 게 있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보기에 이 전염병의 위험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의 방역 통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바로 요딴 상황. 이건 아무래도 총체적인 사기 같은데, 이제는 이 병에 대한 실체와 치사율 그리고 위험성이 그동안의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만천하에 증명된 상태가 됐어. 너네들도 다 알 거 아니야. 너네 주변에서 뭐 친구가 야, 나 오늘 코로나 걸렸어 이러면 막 작년에 코로나 초창기 때처럼 너 어떡하냐? 너무 무서워. 너 죽는 거 아니야? 폐가 막 기침하다가 녹는데, 엄청나게 전염돼서 다 죽는데 어떡하냐? 막 이래? 안 그러잖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이 전염병이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던 독감, 감기 이런 흔한 호흡기 질환의 위험성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우리는 모두 알게 됐다 이거야. 내가 보기에는 이게 독감, 감기보다도 더 족밥인 것 같은데, 노년층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위험할 수 있는 병이라고는 하는데 원래 노년층이나 기저질환 환자들한테는 코로나가 없었어도 이미 독감, 감기조차 치명적인 질병이었어. 이 위험군을 제외한 일반인들한테는 이 코로나의 치사율은 0.1%밖에 안 된다니까. 멀쩡한 사람들의 생존율이 99.9%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도대체 왜 지금 이 난리들을 치고 있는 거지? 이걸 매일매일 감염된 확진자들 숫자를 세고 온 뉴스마다 빵빵 큰일 난 것처럼 발표하고 국민들 꼼짝을 못하게 가둬놓고 통제하고 사람들 3명도 못 모이게 숨통을 막 조이고 자영업자들 다 굶어 죽게 사지로 내몰고, 그러면서 멀쩡한 사람들도 무슨 범법자, 전염병 숙주 취급하면서 대역죄인으로 낙인을 찍어서 두들겨 패고 잡아가두고, 이제는 저 코로나가 계속 더 무서워질 거라면서 대통령까지 기어나와가지고 국민들을 저따위 말로 협박하고 앉았어. 마치 2008년에 광우병 무섭다고 수많은 한국인들이 떼굴떼굴 구르던 그 풍경을 다시 보기로 리바이벌 해갖고 또 보고 있는 느낌이야. 이게 뭐 하는 걸까? 아니, 저 인간들 말대로 진짜 이 병이 위험하다면, 그리고 그만큼 방역 통제가 정말로 중요한 거라면, 그러면 지하철 버스부터 다 못 움직이게 틀어 막았어야지. 식당에서는 3명만 모여 앉아도 걸리는 코로나가 전철 버스에서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따닥따닥 붙어도 절대로 단 한 명도 걸리지 않는다는 게 말이나 됨?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는 지금보다 확진자 수가 훨씬 적을 때일 때도 막 전염병 창궐하게 만든 원흉이라고 막 털고 조지던 살인 집회였던 거고, 이번에 민주노총 종로 집회는 확진자가 매일매일 1000명이 넘게 쏟아지는 상황인데도 이 집회에서만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기적의 집회라고 하잖아. 야, 이게 무슨 전염병이냐? 그냥 정치병이지. 이거 봐. 집회의 자유를 쏘아올린 민주노총 집회. 전광훈 목사가 집회의 자유 쏘아올렸을 때는 그렇게 욕만 하던 언론사가 와, 이게 뭐야? 뻔뻔해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지? 너는 이런 기사들 보면서도 이상한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 그럼 그냥 개돼지 문의 인증 아니야? 사실 이제는 저 정부 관계자들도 다들 진실을 알 거야. 하지만 이 개꿀, 신나는 계엄령, 국민 통제 놀이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지.
방역 통제로 존나게 찍어 누른 덕에 지금 나라 다 시창난 레임덕 상황인데도 지지율이 40%가 넘고 아직도 뻔뻔하게 살만하다는 거를 저들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미국에서 백신 다 전 국민 거 사오고도 남을 돈으로 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사오라는 백신은 안 사오고 계속 엉뚱하게 재난지원금이나 살살 풀고 자빠진 거잖아. 이런 거 보면 이제 저들의 진위를 알 때도 됐잖아. 저 인간들은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아. 아직도 지금까지는 코로나가 별거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흥 에비에비 이러는 인간들은 광우병, 일본 방사능, 제2롯데월드 붕괴설, 사드 레이더 전자파 추종자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이님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아직까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찍어 눌리는 게 맞습니다. 맨날 이 소리. 그래 맞아. 광우병도 일본의 방사능도 사드의 전자파도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들이 없었어. 그러네. 이 코로나 역시 앞으로도 정확한 데이터 같은 거는 없을 거야. 왜냐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버리면 이 전염병이 별게 아니라는 걸 다 들켜버리니까. 안 들키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소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고? 그래, 조심해서 나쁠 게 없어서 그렇게 광우병도 조심했고, 제2롯데월드가 붕괴될까봐 그렇게 조심했고, 사드에서 전자파가 나올까봐 그렇게 조심했고, 침대에서 무슨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고 그렇게 조심해서 펑펑 울고불고 했었구나. 내가 보기에는 조심해서 진짜 나쁜 것 같은데 그동안 조심하느라고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청년들의 기회가 다 날아가고 온 나라가 지금까지 숨도 못 쉬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조심해서 나쁠 게 없어? 네 가족이 자영업자들이었어 봐라. 자, 이제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은 독감, 감기처럼 매년 2, 3종씩 새로운 변종으로 계속 바뀌고 또 진화해 나갈 거야. 그러면 또 그때마다 울트라니, 슈퍼니, 오만 가지 닉네임이 다 붙을 거고, 그러면서 방역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통제 기간은 계속 길어질 거라고. 이들은 자신들의 정권 마지막까지 이 행운의 코로나 전국 방역 통제 계엄령 놀이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 조금만 과학적인 두뇌를 가진 문명인이라면 어떤 전염병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판단하려면 그 기준을 확진자 수가 아니라 사망자 수에다 둬야 한다는 걸 다들 알 텐데, 따라서 정부의 방역 시스템도 확진자 수가 아니라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진행하는 게 당연히 이치에 맞는 진짜라는 걸 다들 알 텐데, 근데 지금은 이걸 완전히 거꾸로 해놓고 사망자 수는 다 무시하고 오직 확진자 수만 갖고 이 난리를 치고 있어. 아니, 확진자 수를 가지고 계엄 통제를 해버리는 게 말이 되노? 확진자는 중요한 게 아니야. 확진자 수가 많은 병이 위험한 병이 아니라 사망자 수가 많은 병이 진짜 위험한 병이야. 무슨 아폴로 눈병 유행한다고 눈이 빨개진 확진자가 막 쏟아진다고 그래서 온 나라를 꼼짝 못하게 틀어막고 국민들을 마구 두들겨 패면 이게 말이 되겠노? 전염병은 원래 있는 거야. 전염병은 없어져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염병은 인류의 동반자였어.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더럽거든. 지구는 원래 더럽고 인간도 원래 더럽다. 나는 이제부터는 인간들이 이 중국발 코로나랑 공존해야 한다고 봐. 어떻게 위험한 전염병이랑 공존하라는 말을 할 수 있냐? 윤석열 미쳤냐? 네 가족이 걸려봐라. 뭐? 내 가족이 걸려보라고? 내 가족이 걸리면 뭐 잘 낫겠지 뭐. 그냥 무증상으로 지나가 버릴 수도 있고, 우린 이미 다 코로나에 한 번씩 걸렸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코로나 족밥이라니까. 이제는 코로나라는 전염병과 공생을 해야 될 시점이 됐어. 세상은 존 레논의 Imagine All the People 노래 속에 아름다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염병이 없는 클린한 유토피아 따위는 존재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이미 수많은 전염균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여기는 매년 독감, 감기, 폐결핵으로 수만 명의 국민들이 죽는 나라야. 대한민국은 삼성 반도체 공장의 무균실이 아니라니까. 문명인은 앞뒤, 위아래를 다 보고 종합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누군가가 조종한다고 우르르르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 각자 본인의 머리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니까. 저것들이 지금 우리들한테 왜 저럴까? 왜 우리를 3명도 못 모이게 할까? 이걸로 저들이 누리는 이익이 뭘까? 내가 지금 두려워서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위험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위험들에 비하면 어느 정도 레벨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무서워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게 진짜로 내가 무섭고 내가 화가 난 게 아니라 혹시 저 국가와 언론의 의도대로 그대로 내가 마리오네트처럼 화를 내고 무서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나? 이런 판단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맨날 아무것도 아닌 일본 방사능에 부들부들 떨면서 중국발 미세먼지는 콸콸 잘도 마시고 담배도 뻑뻑 피우고, 아, 일본 어떻게 가냐, 거기 방사능 있대 무서워, 이러고 사는 거야. 오늘의 결론, 방역 성공이란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방역 성공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아직도 마스크를 차고 있고 더 강한 통제를 계속 받고 있는 건 엄연한 방역 실패다. 지금 서구 선진국 국민들은 다들 마스크를 하나둘씩 벗으면서 그들의 일상으로 속속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마스크를 벗긴커녕 반대로 더 강한, 더 센 통제들로 계속 꽉꽉 조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방역에 성공한 건 서구 선진국들이고 방역에 실패한 건 대한민국이다.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도 이걸 뒤집어서 서구 선진국들은 방역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방역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심지어 전 세계가 우리의 K방역을 부러워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어. 아니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려면 우리가 시원하게 마스크를 벗었던지 일상으로 돌아갔던지 아니면 최소한 그놈의 확진자 수라도 작게 나왔어야 하잖아. 근데 우리는 쥐뿔 아무것도 부러워할 만한 요소가 없고 잘된 것도 없는데 다들 왜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인간은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방역 하나는 제일 잘했다고 개아리를 틀고 있고 이런 미친 능욕을 당하면서도 이 개돼지 국민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잠깐 정신 차렸던 국민들마저 다시 이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지지율만 계속 높여주고 있다. 마치 실컷 처먹고 누워있는 200kg가 넘는 뚱땡이가 본인이 운동이랑 다이어트 하나는 최고로 잘해서 모든 친구들이 나를 다 부러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막 존경의 박수를 치고 대단하다고 말하는 꼴. 이런 미친 풍경이 지금 대한민국의 풍경이야. 이건 마치 저기 북한의 인민들이 본인들의 사회주의 낙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천국을 저 서구인들이 다들 부러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령님 만세, 장군님 만세를 부르고 있는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 이것이 바로 개돼지 노예 한반도 클라스. 오늘도 대한민국은 이렇게 평화롭습니다. 끝.